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나입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홍석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도 홍석준입니다. 일부러 주목받으려고 늦게 하시는 거죠, 지금? 박자 감각이 있으셔. 오디오가 안 물리게 약간의 퍼즐을 두고 이 엇박자로 들어가는 스킬. 대구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예. 야, 이제 방송 기술이 점점 느시는데 저기 이거부터 해볼게요. 사실은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한 징역 20년 나왔으면 오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뉴스가 안 되죠. 왜냐면 한덕수 전 총리도 23년 나왔으니까 뭐 또 여기도 20년 나왔나 보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게 왜 또 뉴스가 됐냐. 뭐 내란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거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그럴 생각 뭐 알겠다 하는데 형량이 한덕수 전 총리하고 비교하면 두 사람 똑같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특검도 똑같이 15년 구형.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플러스 8 해서 23. 그 8이 일로 왔어요. 이상민 전 장관은 마이너스 8 해서 7년. 검사님, 전 검사님, 이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란이 44년 만에 벌어졌던 거잖아요. 예. 판사들이 내란 사건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과서에서 본 사람도 없을걸요? 네. 양형 감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난 사건 뭐 살인부터 시작해서 뭐 강도나 사기 뭐 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양형 기준도 있고 양형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들이. 데이터도 쌓여 있고. 그렇죠. 그럼 법관 세미나 하면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케이스 놓고 한번 양형 적어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표준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내란은 또 일어날 줄 알았나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쑥날쑥인 거예요. 이게 누구는 이거 뭐 거의 무기에 가까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범죄라고 보는 거고. 야, 근데 이게 몇 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좀 그 실제 행위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차가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서울 고등법원에 설치가 됐잖아요. 예. 고등에서 좀 키높이를 맞춰야죠. 한 재판부에 몰아가지고 재판부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보는 시각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고요.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양형 관련된 뭐 자료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1심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황이 또 다르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고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 같은 단전 단수 관련된 어떤 특정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내란이라는 어떤 이슈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일단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재판부는 특히 이 단전 단수 관련돼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실행의 어떤 조짐은 없었다. 여기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했는데 저는 결국은 이 내란 관련된 정의조차도 지금 본 사건인 직연 판사 관련돼서 또 이 이슈를 비상계엄이 곧 내란을 보느냐 이거조차도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직위원 재판부의 판결 뚜껑 열어보면 내란 무죄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조차도 이제 지금 현재 모든 이제 1심에서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양형이 다르듯이 그조차도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죄를 기대하십니까 다음 주에? 뭐 그건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다음 주 목요일 날이죠 선고가. 그렇죠. 목요일. 네. 우리 금요일 날 이 얘기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어제 이제 재판 과정을 계속 라이브로 봤는데 유무죄 판단은 비교적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의 성립 그리고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는 뭐 증거를 자세히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정확하게 했는데 제 감으로는 그래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형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7년이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만추 예고해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내란 관련 이거로 아마 30분 다 할 수도 있어요. 예고들 해드렸고 이거 하나 보죠. 어제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화제가 됐던 건 이거예요. 장종욱 대표 안 간 거.
대통령님 만나주세요. 단식까지. 대통령님 만나기로 했어요. 가겠습니다. 1시간 전에 안 간대요. 잘한 결정이에요? 아니면 갔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여야와 대통령실 통틀어서 아쉽죠. 아쉬운 어떤 결정인데. 가는 게 맞다. 뭐 저는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그 만남 자체가 어제 그저께 하루 전날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일단 통보가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제라든지 뭐 시기도 전혀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연락이 왔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수회담을 예.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까지 이제 3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식으로 해서 그까지는 이제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에서 이제 억셉트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전날 새벽에 벌어진 법사위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이라든지 또 대법관 정원법 예. 이거를 두고 결국 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도 하루도 지나지 않고 당일날 오찬장에서 밥 먹으러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이런 반발에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고민 끝에 취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는 게 맞았다. 그래도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어느 게 나아요? 저는 시기적으로는 안 가는 결정이 맞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요? 네.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사실은. 네. 대통령하고 오찬을 가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그날 오전에 취소한 건데 갑자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 전날 법사위 사정을 예를 큰 이유로 들긴 했는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명분이 안 되는 게 그건 이제 민주당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 오찬에 가서 야당 대표로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위헌 소지가 있다든지 어떤 이유를 대면서 대통령 이거 거부권 행사해달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예. 그렇게 해야 정치지 그게 야당 대표로서 뉴스도 많이 되고. 그럼 아니 무슨 머리를 거꾸로 써요. 난 그래서 예. 장동혁 대표는 역시 그 뭐랄까요 감당하지 못할 감투를 쓴 것 같아요. 사람에 비해서 감투가 너무 커요 지금.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매번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핑계고. 아니 뭐 고성국 씨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 보죠.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봐요. 아니 고성국 씨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응. 전한길 씨는 쓰긴 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이재명과 싸우다가 고발당해서 10시에 저는 동작경찰서 갑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진짜 내란 우두머리 이재명을 만나러 청와대 찾아간다고 지난번엔 계엄 사고하더니 이 타이밍에 요렇게 아니, 가지마 그러니까 라고. 전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극단적인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그만둬야지. 그냥 유튜버 하던지. 그래요? 예. 에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근데 그리고 자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아니 건지 이제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최고위원이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의원 등등이 예. 강력하게 그 만류를 한 게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이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좀 미치다 봐야 되는 거죠. 그 만류한 결정이 이제 잘한 결정이다. 만류한 그 최고위원들의 그 의견 제시가 당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들도 유튜브 말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 예. 결론은 똑같아요.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래서 가는 게 맞았지 약간 이런 뉘앙스신 것 같은데 직접적 언급은 피하시지만. 저는 저 김용남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법사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서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항의할 수 있는 그것도 충분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잖아요. 네. 그죠? 예.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갔어요. 그것도 서문시장. 그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근데 싸늘하다 못해서 썰렁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져요.
뭐, 왜 그랬어요? 왜 뭐 그랬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뭐, 의원님 계셨어요? 예, 있었죠. 예, 네. 예, 현장에 있었는데 그 보도는 좀 사실이 좀 아닌 좀 과장된 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영남일보랑 조선일보보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막 열기가 많았어요? 네, 인기 많았어요? 예,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요? 비교했던 잣대가 예를 들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적은 건 맞지만 한동훈 전 대표 때보다도 많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 수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은 이런 거죠. 뭐요? 보통 이제 샤우팅이 보면은 이제 그 한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이때는 좀 샤우팅이 좀 여러 가지 종류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장동혁 화이팅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샤우팅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버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예. 뭐 이런 어떤 샤우팅이 있었고, 그런 어떤 세 가지 샤우팅이 좀 있었던 거는 보통 이제 아주 대선 주자급이 갔을 때는 좀 잘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그럼 의원님 언론사들의 사진 잘못 찍은 거예요? 영상이나? 기사 잘못 쓴 거예요? 아니 아니, 영남일보 당시에 오후에 나왔던 영남일보가 대구에서 좀 새가 있는 지역 언론사잖아요. 그렇죠. 네. 영남일보에서 썰렁 길이 뻥 뚫렸어. 막 사람 원래는 보수 전형 야당 대표가 저 보수 정당 대표 찾아보면 막 거기 막히는 길도 막히는데 그럼요. 길이 뻥 뚫렸다. 썰렁하다 이렇게 썼던데. 그 약간 영남일보 오보예요? 아니 오버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제 그 과장된 표현이 있고 예, 왜 과장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뭐 밀려 가지고 사실은 그 앞에서 막 그 몸싸움도 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요? 빵 뚫렸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은 아니고요. 전혀 사실 아니라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그 전에 이제 거물급 정치인이 특히 대구 서문시장을 가면 사진을 사람 눈높이에서 안 찍죠. 위에서 찍지. 2층에 더 2층 그렇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항상 예. 그 찍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음. 과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탄핵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나 누가 가면 예. 거기 진짜 꽉 차잖아요. 꽉 차죠. 난리 나죠. 그게 그냥 증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사진은 저는 그 위에서 찍은 사진을 저는 못 봤어요. 사람 눈높이에서. 그러면 그냥 몇 사람만 있어도 많아 보이거든. 예. 그 사진밖에 못 봤어요. 그게 증거지 뭐. 딴 거 있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 보시기에는 흥행에 성공했다. 근데 어제 대구시장을 지내시고 현재 대구 의원인 저 누구야? 저 권영진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썰렁했다. 내가 아니, 현장에 보고를 받았는데 권영진 의원은 현장에 이야기를 들은 거고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대구 민심 만만치 않다던데.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제 서울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대구 민심 만만치 않다던데 당 대표. 아니 분명히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샤우팅했던 어떤 종류가 달랐다고. 그래서 네.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이런 어떤 민심도 분명히 굉장히 있습니다. 네. 증거를 대세요. 증거. 알겠습니다. 2층에서 찍은 사진을 주세요. 그러면. 다음의 주제는 국민의힘의 신임 공관위원장인데 의원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 신임 공관위원장 이정현 전 대표. 이 인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고성국 TV에 출연해가지고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무명용사, 의병으로 표현하고 싶다. 여러분이 이순신이다. 12.3 비상계엄은 계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가 뭐 친박 출신인 거는 지금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가 가장 최근에 언론에 등장했던 장면은 무엇이냐? 한덕수 당시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등장을 했었죠. 잊혀졌다가 그게 가장 최근의 정치 활동이었어요. 예. 눈에 띄는. 예. 근데 당시에 한덕수 후보는 누가 옹립하려고 했던 후보예요. 결국엔 윤 어게인 세력이 옹립하려고 했던. 그래서 새벽 3시에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의 지금 정치적 아이덴티티는 친박은 뭐 아주 오래전 옛날 얘기고 얘기고. 윤 어게인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공관위원장 된 거지. 왜 그랬을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이 장악하고 있는 당인 게 또 한 번 입증이 된 거죠. 장 대표가 뭐 예를 들면 지도부가 뭐 우리는 윤어게인 아닙니다. 절연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인선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 이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자기 부정인 게 김민수 본인이 윤 어게인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전부. 홍 의원님 반론 기회를 드릴까요? 다음 주로 넘어갈까요? 아니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친박이라는 것도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한덕수 총리 뭐 선관위 도왔다 뭐 그게 지금 현재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공관위원장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정현 위원장이 사실은 보면 새누리당 때 이제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예. 특히 호남 지역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재선 뭐 비례까지 하면 3선 의원인데 그거 엄청난 성과죠 사실. 대단한 거죠. 예. 우리 지역주의가 아직까지 공고한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결국은 당을 개혁 혁신하겠다는 현재 장동익 대표의 아이덴티티와 기본적으로 맥이 닿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게 무산됐어요. 이 무산은 두 당에 뭘 남겼을까요, 의원님? 상처를 남겼죠. 뭘 남겨요? 그러니까 조국 누가 더 커요? 혁신당 상처가? 누가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더 큰 것 같아요. 오. 상처는. 정청래 대표보다? 네. 위너는 대통령? 아니 뭐 대통령이야 끝까지 네. 어떤 쪽이다 이렇게 그 표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예. 아니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뭐 비공식적으로도 표를 낸 적이 없죠. 위너는 친명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친명 의원들. 그러니까 예. 어쨌든 합당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에 반대했던 예.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이제 정치인들이 일단은 승리를 거둔 건데 누가 제일 커요 상처? 조국혁신당? 그렇죠. 미천 다 드러났잖아요. 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본심, 예. 우리는 가고 싶어. 근데 보통 제3당, 4당 같은 소수당은 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 걸겠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 이래야 되거든. 예. 그래야 담은 얼마라도 표가 오죠. 근데 본심이 그냥 드러났잖아. 우리 가고 싶지 당연히 뭐. 근데 좀 빨리 좀 하지 왜 이렇게 분란이 많아? 누가 썼던 표현처럼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천 다 드러났죠. 그래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조국혁신당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연대 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이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무슨 연대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당이 연대하든 통합하든 합당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앞으로 향후에 화약고가 되는 건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선거겠죠.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죠. 원래 당대당 통합이 가장 쉬운 게 일단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뭐 특정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가장 일단은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총선이라든지 지방 선거에 때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뭐 통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어쨌든 이번 지방 선거 이슈를 가지고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두고 이게 이제 분란이든 씨앗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합당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합당이 안 되면 사실 선거 연대도 어렵습니다. 왜?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다 예비 후보 등록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감정의 앙금이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추진을 띄워서 선거 연대까지 가려고는 하겠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피해는 최고의 피해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어차피 가게로 보면 뭐 작은 가게니까. 근데 큰 가게 주인인 정청래 대표가 최대 피해자고 최대 수혜자는 책명라인 특히 대통령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 조국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 정춘생 의원이 이제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하고 그 이후 최고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평택을 하고 군산 여기 무공천해야 된다. 민주당이 왜?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예전에 당원 당규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거기를 우리가 조국 대표를 보내겠어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무공천 요구. 민주당에서는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러는 것 같긴 한데 줄 수 있어요 민주당이? 뭐 조국 혁신당에서 요구할 사안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 예. 글쎄요. 조국 대표가 정말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적어도 부산 정도까지는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산 이런데 너무 쉽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공천하고 조국 대표 나가면 그냥 그러니까 되는 건데? 더군다나 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조국 대표가 군산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너무 꽃길만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최소한 부산 정도 가라. 최소 부산 정도는 출마를 해야죠. 결국 선거연대라고 하면 결국 저 혁신당 입장에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를 이걸 어떻게 할 거 요건데 민주당은 어떤 선택할 거로 전망하십니까? 조국 대표에 그게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합당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연대 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결국은 뭐 크게 보면 이제 자치단체장이냐 아니면 이제 보궐국회의원 선거냐인데 결국은 자치단체장으로 가면 뭐 정치적 행보가 뭐 서울시장 빼고는 이제 묶이고 또 주목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보궐 쪽으로 좀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궐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이라든지 또 군산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것 중에 사실 평택은 굉장히 지금 치열해졌고 그렇죠. 군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천과 지금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 그런 좀 만약에 조국 대표가 군산에 가게 되면 당선이 쉽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두고 과연 앞으로 조국 대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또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 조국 대표가 어저께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어요. 손가혁이 부활한 느낌이다. 이번에 합당 무산 사태. 이 손가혁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예전 강성 지지층.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산됐다고 하죠.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앙금이 남았다는 얘기죠. 뭐 결국엔 감정에 앙금이 있다. 뭐 이 얘기인 거죠.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의 반대로 합당이 무산됐어. 근데 거기에는 예전 손가혁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 이 얘기. 이거 대통령 싫어할 만한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앙금을 드러낸 건데 저는 적어도 큰 정치하려면 이런 멘트는 없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좀 대범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합당 제안을 민주당에서 먼저 했다가 무산돼서 기분은 상할 수 있지만 그걸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30초.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 송가혁이라는 게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관계된 사람이고 성남시장에 있을 때 핵심적인 지지 세력 아닙니까? 결국은 이 합당 논의에 결국은 친명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반대했다. 뭐 이랬던 책임 전가를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합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